자, 우리 화학2에서 배웠던 첫 단원, 기체 단원에 대해서 우리 핵심 이론을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 자, 우리 기체 단원은 아마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아마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떠한 내용이었을 거냐면은, 두 번째가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 내용일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내용의 첫 부분은 사실 중등과학 때도 배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은 뭐였었느냐? 보통 이거 좀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그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보일의 법칙일 거고, 그래서 기본식은 PV 곱이 일정한 상수 K로 나타난다 할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P1 곱하기 V1이 P2 곱하기 V2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과의 부피의 곱을 변화하는 값에 따라다가 다 넣어가지고 아마 문제를 풀어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샤를의 법칙, 이건 뭐냐? 얘는 몰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까지 일정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기체의 부피는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내용,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V는 뭐 KT와 같은 형태로 보통 식이 나타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때 유념해야 될 거 하나 뭐냐? 온도는 꼭 뭘 써야 된다? 절대 온도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 이거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상수값 쪽으로 해서 한쪽 다 몰아가지고 온도분의 부피값 T1분의 V1이 T2분의 V2와 동일하다. 이와 같은 형태로 식을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들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아마 말하면 될 것 같고, 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기체와 관련된 법칙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것도 중등과학에서 기체에서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화학의 기본 법칙에서 나오기도 할 거야. 자, 해서 얘는 뭐냐? 기본 법칙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건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말을 약간 바꾸면은 같은 분자수가 있으면 같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분자수가 2배가 되면은 부피도 2배가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다라는 거,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라고.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V는 KN과 같은 형태로 기본식이 나타나는 거고, 얘도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주냐? N1분의 V1은 N2분의 V2라는 형태로 몰수분의 부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자, 이것과 관련져서는 제일 대표적인 예 하나 좀 알아둬야 되지. 언제냐? 0도씨 1기압으로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이때 우리는 보통은 표준 상태 또는 STP 상태라고 이야기를 아마 할 거야. 그치? 자, 이때에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의 부피를 가지면은 그때 얼마만큼의 입자가 있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우리 이거를 아보가드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이거를 1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다.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세 가지 법칙, 얘를 이제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제 합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합하는 거 뭐냐?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하는 거라고. 자, 여기에서 우리 보면은
보일의 법칙에서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샤르의 법칙에서 압력과 몰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를 일정하게 두면 되냐, 두 가지 값에서 다 일정한 값을 가지는 몰수를 일단 일정하게 두는 거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부피 기준으로 말하면은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샤르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에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위에 나오는 식과 같이 온도분의 압력 부피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보일 샤르의 법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보일 샤르의 법칙이 나올 때에도 이렇게 온도분의 압력 부피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값 중에서 하나가 아마 빠져 있을 건데 그 나머지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하나 더 합했을 때 그때가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합했을 때 최종적인 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부피라는 게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그다음 샤르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에 비례하는 데다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몰수에도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하나의 상수값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nt분의 pv 값이 일정한 상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위에서 그냥 임의의 상수 k를 썼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걸 이제 해버렸냐, 기체 상수 r이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해버린 거라고. 자, 그런 다음에 기체 상수 r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제일 유명한 예 0도씨 1기압일 때 22.4리터의 부피가 1몰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값들이 이제 이 N과 T 그리고 압력 P와 V 값에다 이제 이렇게 다 넣은 거라고. 그래서 몰수 1몰, 그 다음에 온도 0도씨를 213K로 바꾼 거지. 그 다음 압력 1기압, 그 다음에 부피 22.4리터로 나타내면은 그게 바로 계산값이 어떻게 되냐,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이라는 값으로 나온다는 거며, 자 여기에서 우리 유념을 해줘야 되는 거 하나, 0.08이라는 값도 많이 쓰지만 뭐도 은근히 많이 쓰느냐, 문제에서 0도씨 조건을 주어졌을 때 거기다 R값을 0.08이 쓰면은 PVNRT 계산할 때 온도 273이랑 0.08이랑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이 귀찮아진다고, 그때는 R을 273분의 22.4로 넣어주면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R값, 기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 화학에선 보통 압력의 단위 atm을 쓰고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 리터를 많이 쓸 거야. 근데 그거를 물리에서는 어떻게 더 많이 쓰느냐, 1기압이 파스칼 단위로 하면은 101325 파스칼이기 때문에 이렇게 101325를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피는 리터 대신에 세제곱미터를 넣어서 여기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더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느냐, 8.314 줄 퍼 몰 켈빈이라는 값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R 값의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서 atm 리터 단위로 해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파스칼과 세제곱미터로 나오느냐,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아마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은 우리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다시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 PV는 nRT가 된다는 거. 이 식을 꼭 좀 외우고 있어야지만 되겠더라라는 거.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 nRT를 이제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 또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자 문제 유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은, 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 분자량을 묻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 몰수에다가 뭐가 이제 들어갔느냐, 우리 몰수라는 거는 분자량분의 질량인 거지. 그래서 몰수 부분을 이렇게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분자량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와 같이 PV 분자량은 PV분의 WRT로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분자량을 물어볼 때 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 이 식에서 자, 밀도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또 가끔 있을 건데, 자, 이때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위의 식에서 분자량을 이제 반대로 넘기고 부피를 넘긴 거지. 그래서 자, 이 부피분의 질량, 이 부분을 D로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압력 곱하기 분자량은 DRT가 될 수도 있더라. 자, 이런 내용들을 아마 봐주면 될 거고,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사실 전체 내용, 뭐 하나를 가지고 계속 변형시킨 거냐, PV NRT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혹은 이 중에서 이제 상수값들이 나옴에 따라서 일부 내용들을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자, 모두 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기체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PV NRT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값들을 골라내고, 나머지 값들이 어떻게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혹은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